예, 지금 아까 그 초취에서 이제 잠시 이제 시더스 그룹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뭐, 시더스 그룹에 대해서 오래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회원 수가 22만 명이라던데. 예, 뭐, 자기들이 얘기하는 숫자니까 뭐 조금 과장됐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상당히 많은 수의 회원들이 그 가입해서 뭐 돈은 수천만 원의 돈을 내고 그 또 피해가 그만큼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시더스 그룹에 가입하면 연 60% 정도 수익을 돌려주더라고요. 예, 예, 예. 연 60% 돌려준 걸 다시 넣으면, 복리로 순간적으로 뭐 60%의 예컨대 1억을 넣었는데 다음엔 1억 6천이 되고 음, 1억 6천이 다시 60% 되고 음, 해보시면 몇 년 안에 어마어마한 부자 이게 말이 안 되는 뭐 계속 가면 사실 그대로 한 20년만 가면 워렌 버핏도 제낄 거예요. 이 그렇죠. 복리 효과로.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수사가 돼서 지금 그 회장은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구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될 거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영업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입하면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다. 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폰지 사기. 네, 다른 사람이 가입해서 가입금을 내야만 굴러간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돈을 갖고 와서 앞선 사람의 그 돈을 구해주는 구조가 전형적인 폰지 사기입니다. 그, 그, 지금 당장은 뭐, 좀, 그러니까 회장이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그 내부에 아직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저도 다단계 사건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다단계 사건, 뭐 예전에 유명했던 뭐 조희팔 사건, 뭐 제이유 사건,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IDS 홀딩스 사건,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 형사고소를 누가 했는데, 아니면 누가 민사소송을 했는데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음, 우리 이 다단계, 이거는 다단계 아니고 정상적인 회사이고, 회장님은 무고하고, 그리고 네가 빨리 고소 취소하고 뭐 이제 잘못했다고 해야 계속해서 사업이 굴러가다 모두 행복해진다라고 해서 그 내부에서 옹호하는 파와 이거를 이제 그 사기라고 주장하는 파로 나뉘게 됩니다. 네네네. 근데 결국은 사기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펀지 사기는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만한 사람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음. 인적 관계로 그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멈추는데 왜 그러면 그 중에 일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극렬하게 이 사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냐? 그건 이런 피라미드 구조에 있습니다. 펀지 사기의 특징은 새로운 사람들 끌어들이는 게 매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일 때마다 그 끌어들인 투자금의 몇 퍼센트를 수익으로 주게 돼 있어요. 음. 여기서 뭐 한 10%.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에게 수익을 또 상납하고 또 상납하고 하는 전형적인 이제 피라미드 구조인데 그러면 사건을 해보면 이 앞에 있는 초기에 들어간 사람들, 핵심이라고 하는 분들. 초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몇십억 이득을 얻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나중에 사기가 되면 결국 이 이득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밑에 있는 사람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서울회생법원에서 한 사건에서 이 이득을 반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의 몇백 건이 되는 그 반환 청구 소송을 하도록 지시를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피해 구제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몇백 건의 그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린 저희 대응 방안 아니고서는 일단 검찰은 이런 부당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리고 한 사람이 수많은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는 회생파산 솔루션이 있는데 네. 이 솔루션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나름 내부에서 대한 지금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마련하는 것들이 그 저희가 그 들어보기에는 회사의 지금 자산들을 일부 누구 제3자 누구에게 맡기고 이 제3자 누군가가 이 재산을 가지고 뭐 나눠주거나 다시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조희팔 사건이나 아니면 이제 제이유 그 주수도 사건 같은 경우 보면은 아직도 은닉된 자산이 엄청 많거든요. 은닉된 자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 나중에 결국 폰지 사기의 주범들은 형사처벌을 받겠죠. 그건 뭐 하필 규정인데 형사처벌 받는다고 해서 이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결국에는 찾아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빠르게 그 재산 보전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재산 보전을 하는데 여러 방법인데 첫 번째 형사 고소를 하면 일단 추징 보전이라든지 몰수 보전을 해가지고 음, 일부 검찰에서 바로 보이는 것, 뭐 부동산 예금은 음, 보전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주식을 사놨다든가 뭐 코인을 사놨다든가 아니면 다른 차명으로 했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검찰에서 조사를 할 인력도 없고 조사를 안 하거든요. 네, 검찰의 주된 목적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거니까. 음, 그래서 그 보통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될 때까지 진행돼서 형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때쯤 되면 그때 뭐 민사소송을 하거나 하면 다른 방향을 하는데 그때 되면 이미 너무 많이 은닉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교도소에 수감돼서도 이런 다단계 피해자들은 엄청 잘 살고 음, 그리고 지금 말하는 이제 수임료도 너무 거액 사실은 뭐 22억이나 쓸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과도한 사실 지금 형사 대응을 위한 법률 비용을 쓴 거죠. 고객의 돈으로. 그렇죠. 그거는 그것 자체로 이제 음, 배임 행위가 됩니다. 사실 네, 이제 그, 그, 그 돈이 이제 수임료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냐? 네, 이거는 이제 회장 개인 돈에 나와야 배임이 아닌데 만약에 회사에서 대납해 줬다. 이 시더스 그룹에서 그럼 이 시더스 그룹의 돈을 이제 그 수임료로 지급 자기의 개인적인 형사사건 배임으로 수임료를 줬기 때문에 배임죄 바로 되는 거고 음. 사실 이거는 되게 문제가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는 이런 지금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예, 뭐 이거 좀 아는 사람은 알고 뭐 저희는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 제가 근무했고 대전에서도 우리 서동계 기사님하고 이제 회생 재판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다단계 피해자가 있고 회사가 있는 사건들은 많은 사건들은 결국은 공적인 재산 뭐 회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음, 지금 유일하게 공적인 회수 절차가 남아 있는 게 법인 파산, 법인 회생, 개인 파산입니다. 음, 그래서 그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재산 조사를 할 때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재산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미 그때는 다 늦었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개인 파산 절차나 법인 파산 절차를 해서 파산 선고가 되면 파산 관제인이 모든 자산을 다 조사할 수 있다. 음. 그 비용을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조사할 수 있다. 그 네, 두 번째, 은닉한 자산에 대해서 초반에 했던 사람들에 대한 부당하게 한 그 어떤 자금들에 대해서 회수하는 절차, 이걸 음, 부인권 행사라고 하는데요. 음, 부인권을 행사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파산 관제인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음. 파산관제인이 이제 이 법인의 자산이라든지 개인의 은닉 자산 훼손 그 비용으로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좋다. 그러니까 지금 그 누군가가 신탁해서 갖고 있다 이런 거보다 파산 절차를 통하는 것이 훨씬 더 공정하다. 누군가가 신탁해서 갖고 있다는 것도 무효입니다. 그 음, 신탁자는
법원에서 정한 공적 관리자의 지위를 받은 게 아니라 네. 범죄자로부터 그냥 신탁받아서 범죄자의 재산을 사실상 다른 강제집행 못하게 받아놓는 거니까 이것 자체로 저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변호사님이 신탁받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변호사님이 형사 문제도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자산을 받음으로써 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신탁돼 있기 때문에 환수가 안 되거든요. 사실상 신탁은 강제집행 면탈이라든지 음, 재산 은닉에 해당하는 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되게 위험한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호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거 다 회장님 자산 아니고 여러분 자산이다. 이렇게, 근데 우선수익권자를 여러분들을 다 넣을 수는 없었으니 내 이름 넣어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음, 말씀드리면. 네, 그게 맞으려면 네, 그 회장이라고 한 사람이 스스로 피해 변제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시더스 그룹도 파산 신청을 스스로 하고 네. 자기도 파산 신청 스스로 해서 음, 공적인 관리자를 법원에서 선임해서 나눠주는 절차를 해주십시오. 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뭔가 자기가는 가져야 되는 그런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금 가상자산 FTX의 지금 샘 뱅크먼 프리드먼은 자기가 다 이제 돌려줄 수 없게 되니까 내가 잘못했다 해서 스스로 파산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 어제 25년형이 나왔거든요. 음,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은닉해서 피해 회복에도 힘쓰지 않는데 그렇게 조단위 피해를 입혔으면 몇 년형이 나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리고 또 지금 회사에 자산이 없는데 이거 파산 절차 해서는 그러면은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어저께 좀 의뢰인 분들이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보세요.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금. 투자금이 다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쭉 건너가고, 뭐 일부는 뭐 부동산도 사고 뭐 또 했어요. 근데 이제 회계상 없다. 음, 근데 돈이 들어왔는데 음, 완전히 소비가 되지 않으면 어딘가는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남아 있는 게 앞선 성수자 지금 이 법적 절차를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한 사람들, 이 음, 사람들은 다 큰 수익을 얻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다시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려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다른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은닉해 놨기, 다른 법인으로 은닉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저스 그룹에는 뭐 없을 것 같거든요. 없죠. 이 관계사들을 다 같이 이제 법적인 파산 신청, 파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파산 신청 비용이 좀 들긴 하는데 개인이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 소송하거나 형사고소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모여서 법원의 그런 보상 절차를 이용해 가지고 음, 회수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물론 검찰에서 몰수 추징하고 해주면 좋은데 검찰은 본연의 임무가 범죄 혐의를 이제 집중하는 것이고 핵심 인물들을 이제 처벌하는 거에 하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 보상 절차에서 이제 수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네이버에 이제 IDS 홀딩스라고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또 비슷하게 다단계를 해서 1조 원대 다단계 사기가 있거든요. 네, 아직도 파산 관제인이 계속 재산 추적을 하고 돌려놓고 있고요. 그 주된 것들은 요 먼저 받아간 사람들이 돈 뭐 몇십억 받았으면 이 사람 또 아파트도 사고 뭐 또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산 아파트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은닉했을 만한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서 채권자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먹고 쓴 재산도 인정이 안 됩니다. 다 돌려놔야 돼요. IDS 홀딩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시더스 그룹 계좌에 들어갔다가 이건 피해자들이죠. 네, 누군가에게 수당으로 건너갔다.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썼잖아요. 네. 뭐 쓰고 여행도 가고. 이 쓴 것은 다 인정 못 받고 그만큼 시더스 그룹에 다시 토해내야 돼요. 수당으로 가져갔든, 뭐, 신탁한다고 빼갔든, 뭐든. 뭐, 계열사 투자한다고 가져갔든, 뭐, 이 모든 거를. 근데 이게 수당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많죠. 어마어마하겠죠. 한 명, 두 명이 한 사람 다 하려면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 음, 도움을 받는 것이고, 음, 회생법원의 어찌 보면 본연의 임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 도산 절차라는 게 공정하게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회수해, 분배해주는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몇 개 사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음.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절차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응에 이어서 또 그 의뢰인분이 문의 주셨던 내용 중에 그 이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자기 돈을 그냥 투자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하신 다음에 지금은 이제 수당이 안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출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계신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네, 이거 뭐 연 60%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월로 치면 뭐 예컨대 60원 치면 얼마예요? 12%, 월 12%? 5%. 아니 월로 하면 10%. 네네네.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월 10%라고 생각해, 60%니까 월 5% 정도 되는군요. 네네네. 5%. 월 5%라고 생각해 해보세요. 1억을 넣으면 500만 원이 나와요. 그죠. 월. 월. 네. 실제로 한 1, 2년 나와요. 네.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또, 근데 사실 저걸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포인트로 주죠. 포인트로 예, 줘서 자기네 몰에서 뭐 써라. 몰에서는 뭐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뭐 이득이다. 뭐 이렇게 지금 쓰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거에서 착각을 네. 일으키는 착각을 건데, 일으키는 거죠. 월 500 정도가 나오면 네. 사람이, 저는 약간 이제 좀 정신이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10억이면 5천만 원이네? 음, 한 달에? 음, 한 달에 10억. 그러면 처음에는 의심하죠. 처음에는 1,000만 원 넣어요. 음, 50만 원이 나오네? 계속 나오네. 조금 더 넣으면 많이 나와. 그래서 뭐 5천만 원 넣고 1억을 넣었는데 500이 나와. 그게 한 6개월, 1년 가요. 음, 그때 되면 이제 여기에 함몰돼서 모든 주변에 있는 지인한테 추천도 하고 맞아요. 다 돈을 끌어 모아서 음, 한 방에 넣는 거예요. 음, 1한 5년, 1년 6개월만 있으면 원금 뽑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막 담보대출 받아서 막 네. 넣고 뭐 이렇게 이제 된 것 많이 같아요. 하죠. 네네네. 그게 이제 어떤 피해자들이 아쉬운 음, 점이고, 음, 그리고 그 포인트라고 하는 게 사실 돈이 아니고, 음, 문제는 피해자들이 돈을 받아도 현금을 안 찾아가요. 맞아요. 금방 큰 부자 될 수 있으니까 500 받은 거라도 이렇게 달라고 해서 쟁여놓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다시 다 넣는 거예요. 그냥 네네. 재투자하면 더 준다라고 하게. 다 사실 사기 수법이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피해로 자기 있는 여유 자금 가지고 있는 다 자금이 아니라 주변에 엄청나게 금융권 뭐 음, 이런데 음, 다 빚을 지고 심지어 뭐 그 러시안 캐시니 뭐 이런 데까지 빚을 져서 돈을 넣는 안타까운 사정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좀 문의를 주셨던 게 그분들의 채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소득을 가지고 해결을 그나마 하면 다행인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 이것도 사실 채무를 조정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네. 제일 밑에 있는 제일 많은 사람들은 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포인트를 뭐 돈으로 바꾸서도 왜냐면 돈이 가니까 회장 측근들은 다 돈으로 받아갔어요. 네네. 그리고 요 사람들은 남아있는 건 포인트하고 빚밖에 없는 거죠. 음, 포인트는 의미 없고 그러면
이 빚을 막 러시안 캐시나 은행에서 전화 와서 언제 갚을 거냐라고 하고 음, 막 연체하고 막 카드 음, 돌려막기 하는데 더 이상 안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형사 고소가 된 거예요. 네, 네, 굴러갈 때는 별 문제 없었는데.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사건이더라도 빨리 일단 채무 조정을 해서 음,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직업이 있으시면 개인 회생, 없으시면 개인 파산을 빨리 하셔야 되는데, 나이 드신 연금 생활 하시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직업이 없으시니까, 음, 뭐, 요걸로 뭐, 월 소득을 받아서 생활하려고 하셨을 가능성이 큰데, 그걸 음, 노린 거죠. 네, 그분들은 빨리 개인 파산을 신청하셔서, 일단 자기 빚은 탕감을 하고, 네, 네. 이런 향후에 받을 채권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음. 작업이니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로집사에서는 다행히 이 두 가지 같은 그 두 가지에 대한 솔루션을 같이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 뭐 지금 대표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저희가 금액을 굉장히 뭐 아주 낮게 그렇게 책정을 해서 이 서비스들을 할 수 있도록 좀 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시더스 그룹 그게 문제가 돼서 한번 찾아봤어요. 예. 유튜브에. 찾아본 영상들 보면 문제다, 뭐 잘못됐다,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음, 이 회장이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공격하면서 사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영상이 쭉 있고, 뭐 PD 수첩 이런 거 쭉 있는데, 솔루션이 없어요. 그렇죠. 결국 음, 다 좋은데 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 음. 그런 영상이 없어서 저희가 이 영상을 이제 급하게라도 찍게 됐고요. 네. 그래서 보시고 저희는 이런 사건 관련돼서 뭐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서 큰 돈을 불려준다라고 하는 다수 피해자들, 코인을 내 넣으면 또 큰 돈을 불려준다라고 해서 가상자산을 예치한 그 다수 피해자들에 대해서 실제로 법인 도산 절차와 개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급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느라 영상의 뭐 품질이나 음향의 품질이 조금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잘 준비된 영상은 차후에라도 다시 또 제공을 또 해드릴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아마 질문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추가적으로도 계속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과 그 저희가 앞으로 이 절차를 어떻게 할지, 수임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안내문이랑 이 영상을 같이 좀 보내드리고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뭐 전화를 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안타까운데 지금 뭐 이런 다단계 사기, 다수 피해자 사기에 대한 특별한 솔루션이 없어요. 음, 저희가 그나마 이제 개발을 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더 다단계 사기가 횡행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빨리 이게 좀 제어될 것 같고요. 이게 유튜브에 올리면 좀 많이 퍼뜨려 주시고 그 고정 댓글로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또 그런 저는 댓글도 뭐 예, 있을 텐데 뭐 그거를 두려워서 였으면은 뭐 반대가 안 많죠. 했겠죠. 우리 항상 네네네. 반대가 많은데 다단계 사건의 특징입니다. 이게 네네네. 그 한 5년 정도 지나서 실제 요 상위단에 있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법적으로 회수하는 절차에 돌입할 정도가 되어야 그때야 좀 조용해지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지금 다 자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아 이거라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좀 마음을 먹고 진행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같이 동참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요. 어찌 됐든 법적인 절차 충분히 수용 가능한 정도로 많이 모이면 이 수용 가능한 정도로 법무 보수를 책정해 드리니까 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법률 절차에 들어가면 그 다음은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